인류가 지구 자원을 끊임없이 남용하면서 미래의 지구는 지표면의 15%만이 이주할 수 있지만 현재 인류의 수는 210억 명에 이른다. 이대로 계속 발전하면 인류는 기껏해야 30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더욱 치명적인 것은 화성 궤도에 신비로운 검은 행성이 나타나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 전 인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지상센터는 과학연구소대를 신비한 우주로 파견했다. 조사 과학자 카라는 바로 이 과학연구팀의 일원인데 2년 전에 그의 어머니와 딸은 한 사건 때문에 가까운 친척을 잃은 고통은 카라를 붕괴시켰다. 그녀는 오랜 기간을 조절한 후 과학연구직으로 돌아왔다. 여행의 위험을 알면서도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할 수 있다면 일종의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정은 매우 길었다. 그들은 8개월 동안 잠들었고 목적지까지 16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카라가 깨어나자 다른 대원들은 이미 준비 중이었다. 카라가 지휘창으로 이동했다. 유리창은 멀지 않은 검은 행성을 보았다. 그들의 이번 임무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 이 행성의 비밀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 인류를 가두고 있는 생사의 우주선이다. 항해 기간 동안 동료는 우주선 추진체에서 폐핵을 꺼내서 우주로 던졌는데 이 핵을 폭발시키는 수명은 제한되어 있어 일정 기간 사용하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검은 행성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우주선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음파의 방해를 받았다. 카라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생전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본래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글자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 그는 항상 환청을 보였지만 다른 팀 동료인 데이비드도 괴물의 고함과 같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동시에 자막의 금빛빛이 암창을 통해 우주선으로 들어왔다. 그 빛은 바로 그 검은 행성에서 왔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AI도 뜻밖에도 알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한 것을 감지할 수 없자 과학자들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검은 행성이 마치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우주선 시스템에 침입했고 데이유스라는 단어가 들려왔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신을 의미하고 데이비드는 기괴한 장면을 메고 그를 놀라게 했고 우주선이 즉시 귀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카라도 데이비드의 관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그들은 사람과 배까지 모두 지상 중심의 관할을 받았다. 만약 경솔하게 반항하면 대원들이 반항할 수 없었다. 대장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우주선이 검은 행성에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카라는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고 데이비드도 다시 한번 환청이 나타났다. 카라는 데이비드보다 적응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그는 환청이 나타나는 날에 익숙해졌고 그러나 데이비드의 심리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고 한 사람이 몰래 숨어 있었고 데이비드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은 선실에서 여자 대원을 찾았다. 데이비드를 먼저 찾았으나 정신붕괴로 여자 대원을 죽였다. 카라는 자신도 데이비드에게 납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마치 카라의 목을 붙잡고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검은 행성은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다. 바로 그때 대장이 갑자기 나타나 망설임 없이 비행기를 잡아 미친 데이비드를 죽였다. 대장이 카라를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대장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이유를 알았다. 아직 3시간 남은 시점에서 우주선은 분해되어 지휘선을 조종해 검은 행성에 착륙했는데 그 표면에 이상한 건물들이 있었다. 카라가 지면에 투영된 것을 보고 발견을 보고했지만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 지금 그들의 임무는 문들을 통과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우주선 착륙 후 대장은 지휘실에 남았고 카라와 2명의 대원이 땅에 내려갔다. 그들은 대문 앞으로 갔고 강한 빛과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우주선 시스템이 음파를 번역했더니 기괴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창조신이라며 문을 통과하면 인류는 창조신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을 떠나면 죽을 운명이다. 창조신은 카라가 운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문 뒤에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에 의해 선택된 운명의 사람이다. 하지만 무료로 체험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임무는 다른 세계의 전모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로 돌아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 인류에게 말하는 것이다. 카라는 원래 아직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조리개가 점점 사라짐에 따라 그는 창조신의 얼굴이 뜻밖에도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보았다. 다년간의 그리움과 고통이 깨끗하게 나왔다. 카라는 망설임 없이 그 대문 안의 광경으로 들어갔다. 카라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시를 보았다. 어머니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소녀시대로 돌아가 기뻐하며 어머니의 품을 향해 안고 있다. 그러나 금빛이 사라지면서 카라는 우주선의 의무실에서 깨어났고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방금 카라를 따라 착륙한 라오바이는 그녀에게
카라가 대문에서 나온 후 의식을 잃었고 자신은 카라를 우주선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들과 동행하던 또 다른 대원 포회형은 방호복이 밀봉되지 않아 우주의 고압 아래 죽었다. 텐포의 형제는 평소에 그렇게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카라가 추궁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 비디오가 들려왔다. 카라가 문 뒤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고 또 자신의 지금 이 비디오는 전 인류를 대면한 생방송이라고 말했고 카라가 분명히 생각하고 다시 대답하기 전에 대장에게 의심을 품고 지면이 이렇게 급박한 모습을 보고 그는 한 노래를 숨겼고 단지 자신이 도시를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시의 모습을 많이 꾸미지 않았고 자신이 죽은 가족을 보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면은 다시 문 뒤의 세상이 천국처럼 아름답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래서 그녀는 얼버무렸다. 그래서 그녀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몸이 회복된 후 카라는 조용히 라오바이를 찾아와 지상센터와 대장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말했다. 라오바이는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카라의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대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차리고 바로 옆을 두드려 바이에게 이번 여행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원래 라오바이와 대장은 모두 지상 중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지상의 비밀 임무를 받았지만 라오바이 라인은 오히려 카라칼라에 치우치기 시작했다.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회형의 방호복을 검사해보니 위에 파손된 것은 확실하지만 분명히 총에 의해 깨진 것을 발견했다. 현재 우주선에는 3명만 남았다. 살인범은 라오바이거나 대장이었다. 카라는 대장의 기숙사에 잠입하여 대원들의 서류를 찾았다. 라오바이가 과학자 신분 외에도 최고 킬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상에서 대원을 처리하여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 훈련받은 것이다. 카라는 대장의 권총을 가져가서 항복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대장은 항복하지 않았다. 라오바이는 카라를 지지하며 검은 행성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검은 행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창조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지상의 중심에서 꾸며진 거짓말이었다. 현재의 지구가 2배의 10억 명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한 후 150억 명을 죽이고 나머지 60억 명을 살리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151명을 죽게 하기 위해 그들은 검은 행성을 만들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다. 이 재료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건물을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카라가 지은 문들은 바로 이 재료로 만들어졌다. 각 문 내부에는 일반인이 접근하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독립적인 세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아름다운 거짓말을 짜냈다. 특별히 카라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과 같은 광경을 체험하게 한 다음 카라의 구술을 통해 인간을 현혹시켰는데 뜻밖에도 카라는 그들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우주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상에서 전체 과정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카라와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2년 전 카라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뇌에 이미 칩이 이식되어 지정된 사물을 보거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카라가 환청이 아니라 조작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진실을 알게 된 카라는 설마 2년 전의 자동차 사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지상 계획의 일환인가요? 카라의 질문에 지상은 오히려 큰 국면이 정해졌기 때문에 카라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카라가 어떻게 포기하고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겠는가? 전 인류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카라와 라오바이는 버려진 우주선 핵심을 이용하여 검은 행성을 폭발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핵심은 모두 우주선 본체에 있다. 방금 본체와 지휘실은 이미 분리되었다. 두 사람은 나누어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카라는 지휘실에서 수시로 상황의 변화를 탐사했다. 라오바이는 본체로 돌아가 배기가스 핵심을 채취했다. 그러나 방금 우주선에 대해 말했었다. 모든 행동은 지상의 감시를 받고 카라와 백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 지상은 즉시 지령을 발동하고 3분 안에 본체를 폭발시킬 것이고 백은 3분 안에 백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카라가 그를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본체가 폭발했다. 불빛이 빠르게 지휘창 밖으로 번졌다. 카라도 백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굉음이 사라진 후 카라는 백의 조우를 생각하자 절망했다. 그러나 그때 지휘창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다. 핵심을 가지고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라오바이가 돌아왔지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제 그들은 검은 행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라오바이는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카라에게 지상으로 돌아가 진실을 알려주라고 당부했다. 카라는 혼자 돌아오는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강한 빛이 우주를 비추면서 검은 행성은 완전히 폭파되었다. 카라는 라오바이의 의지를 가지고 지상의 중심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7년이 걸린다. 그때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노력이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우리는 모른다. 어두운 진을 꾸는 2022년에 개봉하는 공상과학 어드벤처 작품이다.
영화는 독특한 서사 시각으로 숨막히는 미래 그림을 보여준다. 지상의 선택은 150억 명의 인류를 희생했지만 첨단 기술로 인류 생존에 적합한 행성을 창조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인류는 과학기술을 창조했지만 오히려 과학기술이 인류를 노예화하는 예화를 구현했다. 영화 속 줄거리에는 허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지상은 대장을 직접 파견하여 여행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칼라와 라오바이의 반항은 인류의 이성과 선량함을 상징한다. 인류는 아름다운 품성 때문에 인류라고 불릴 수 있다. 그들의 희생은 인간의 선량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마지막 희망이다. 영화의 결말은 개방적이다. 우리는 카라가 어떤 시련에 직면할지 모른다. 그의 견지가 흔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반항은 이성과 선량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진정으로 어두운 것은 알 수 없는 행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